자, 입시왕과 라파에듀가 함께하는 겨울방학 공부법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파에듀에서 이 전설의 수학 선생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숨어 있고 저 제야에 묻혀서 오직 아이들을 수학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일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라파에듀의 수학 선생님 김용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서울대 뭐 나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뭐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학교 네.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가르친 지는 벌써 거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저하고 이제 수업 받았던 친구들 그런 인원들만 해도 솔직히 이제는 거의 이제 세는 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네네네. 거진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저 이제 성과도 괜찮습니다. 올해도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대 간 친구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서영고 서성한 그 순서대로 간 친구도 꽤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용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김용천 선생님께서 저희 방송에 한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 전에 4년 전인가 그때쯤에 예, 그렇죠.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인기가 폭발했죠 또. 예, 안 그래도 바쁜 분이었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저 양반 좀 수업 좀 연결해 달라 막 뭐 이제 그런 문의들도 제가 알기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다시 모셨고 이 라파에듀 이 화상과외 국내 1위다. 예, 14년 전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회사일 거고, 최근에 화상과외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창업하신 분들이 다 라파에듀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기틀을 딱 잡은 회사고, 이제 라파에듀가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이런 명문대 선생님들 중심으로 과외 선생님들 풀을 구성해 놓은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명품 과외 서비스라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청 선생님 같은 분 지역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돈 줘도 못 만나요. 진짜입니다, 어머님들. 예. 그런데 이제 화상과외를 통해서 이런 경력이 거의 뭐 지금 몇 년 됐다고? 제가 거진 지금 횟수로 따지면 제가 그래도 20살부터 일단 과외를 실제로 시작했거든요. 방문과외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1이니까요. 네. 과외 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달인 선생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머님들. 근데 이 화상과외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도 뭔가 사교육에 의구심이 생긴다. 기존의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불만족스럽다거나 그러시면 라파에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순서는 라파에듀 1타 수학 과외 달인 김용천 선생님 모셔가지고 일단 최상위권을 가기 위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최상위권을 가서 막 이제 수능 수학도 거의 만점급 찍고 이런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도 많지만 그 바로 밑에서 그렇죠. 뭐 내신으로 치면 1, 2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라던가 수능에서도 1을 찍을 수는 있지만 또 압도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혹은 이제 2에서 머물고 있다거나 잘 하는데 그 약간 한 끗 차이로 그 탁 벽을 못 넘는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의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이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다뤄봤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연놈들이 이런 애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잘하고 성실해 또 얘네들 특징이. 그렇죠. 나름 선행도 안 한 건 아니고 다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외 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걔네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지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1, 2등급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신 1, 2등급과 그다음에 수능 1, 2등급 여기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교가 워낙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모의고사에서는 1, 2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으로는 3, 4등급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신 1, 2등급 뭐 그냥 쉽게 나오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뭐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서 이 학생들의 상황이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했고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뭐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그
1, 2등급이 이제 모의고사는 충분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수학적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3, 4등급밖에 못 맞는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처한 현실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3, 4등급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왜 난 이렇지? 난 열심히 했고 준비도 다 되는데 왜 이것밖에 못 할까? 계속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지금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잘한다 하더라도 당장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있죠. 근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선을 넘어간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존심을 이제 부리는 거죠. 내가 이걸 왜 못해? 무조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좀 더 물고 늘어지고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초반에는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자기 실력 자체를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제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모의고사는 1, 2등급 맞으니까 자기가 잘한다고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신으로 들어가면 3, 4등급 나오니까 이 친구는 당황을 하는 거죠. 그 간격을 못 잡으면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네네. 그냥 문제를 풀다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야 하고 답안지 보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나 그냥 아는 거였는데 순간적으로 실수했네. 아 그냥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걸 내가 충분히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나빴나 보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또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고 적당히 보고 넘어가고 이런 현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제 과외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수학 학원으로 하면 막 여러 명을 놓고 해야 되니까 강의를 예. 이런 미세한 심리 변화 그렇죠, 포착하기가 그렇죠.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1대1로 계속하고 직접 이제 맞대면서 하다가 보니까 아 요놈들이 약간 멘탈적인 부분인 건가? 그렇죠. 상당히 멘탈적인 부분인 게 태도나 정신 자세 그렇죠. 뭐 이런 쪽인 부분? 그래서 정말로 어려웠던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난 모르는 거 없는데 뭘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저는 이러죠. 다 풀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다 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또 저는 뭘. 이제 말하는 게 네. 뭐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김연아 선수가 그 가르치는 코치보다도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코칭을 받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객관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 너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가 이 단계를 넘으려면 거기서 좀 더 아주 완벽하게 끝내는 연습을 해야 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의외로 왜요? 뭐가 문제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난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애들이. 그렇죠. 나는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아 왜냐면 솔직히 또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수학 공부를 했을 그렇죠. 거거든. 걔네들도. 분명히 했어요. 했어. 분명히 했어요. 예. 나 나름 할 거 다 했고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했고 저 학원에 가서도 다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죠? 약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런 식의 생각. 그래서 계속 그걸 깨려고 해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자기는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받았잖아요. 못하지 않잖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입증이 된 사람인데 왜 내가 자꾸 3, 4등급 맞는 이 상황이 자기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내가 잘못된 이 학교로 오는 바람에 그쵸 이제 그 생각도 하지. 그렇죠. 계속 그런 내신 생각. 따기 어려운 학교 와가지고 굳이 왜 쓸데없이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아이들이 좀 흘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좀 이루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뭐 부모님이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고 막 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식의 형태. 근데 그러면은 아이들 반응이 딱 그거예요. 하긴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다 이런 식이죠. 예. 진짜로 막 최상위권을 뚫는 아이들도 제가 이제 제 편견인데 나는 걔네들이 되게 거만할 것 같거든. 막 완전 다 푸니까 예. 뭐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30번 더 풀고 이러니까 막 나 공부할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걔네들이 오히려 아닌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 전혀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상급 애들 가끔씩 와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애들은 왜 왔지 싶지만 이제 뭐냐면 그런 애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그래도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 이런 마인드.
마인드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시간이 그렇게 길게 수업을 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딱 필요한 부분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친구들은 절대로 코칭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걸 봐주세요 해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자, 자기가 이제 안 풀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럼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서 혹시 내 설명이 틀렸거나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정말로 애들이 오히려 더 침착하고요. 정말로 오히려 그냥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가 되는 자기 거죠. 객관화가 되게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거 보통 뭐 메타인지 이런 그렇죠, 말을 그렇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보이니까 선생님 저 잘하는데 딴 건 푸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최상위권을 못 뚫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렇죠. 그 벽이 오히려 마음의 벽이 자기들이 있는 그렇죠. 거네. 자기 스스로가 그냥 딱 가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만 더 그런 식으로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가지고 좀 가면 되는데 그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다 매니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를 누가 찍었으면 배우는 어떤 출신이고 이건 무슨 대사도 의미로 막 있고 외우고 대사도 외우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막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왜 살아있는 대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고 왜 이게 나왔으면서 이게 애드립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 요 미묘한 차이잖아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 보면 이 사람 많이 하네라고 싶지만 그 미묘한 차이까지 아냐 마냐가 딱 가르는 기준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그게 모르는 게 나타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걸 붙잡고 얘가 씨름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도움을 찾고 방법을 그렇죠. 찾는다. 그렇죠. 끝까지. 바로 답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단계 애들은 일단 자기 객관화가 약간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부족하다는 거를 오히려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거나 했을 때 그걸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적당히 보다가 답을 확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렇죠. 하고 그게 내 거라고 또 착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왜 학생들이 그런 반복을 또 하게 되냐? 이유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해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초재기잖아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느릿하게 좀 한번 가자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요, 선생님 시간 없어요. 어떻게 바빠요, 언제 선생님. 그거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지금 겨울방학 때 수원수투 미적 다 확통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좀 그렇죠. 바빠 죽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제 저는 항상 그래서 그 학생들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좀 믿어야 된다. 내가 조금 늦게 간다는 느낌이 들어도 나는 확실하게 다지고 가면 언제든지 이런 건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달려가는 겁니다. 일단은 달려가서 왜냐하면 나기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빨리 달려가도 언젠가는 숙달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때문에 결국 한계점을 못 뚫는 거죠. 그리고 뭐 학원 스케줄이나 진도라는 게 보통 이제 일종의 단체 수업이니까 학원 진도가 쫙 있잖아요. 예. 그 진도에 맞춰서 쫙쫙쫙쫙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 스케줄에만 익숙하게 되면 아까 그 벽을 만났을 때 이걸 막 진중하게 파고들고 할 만한 시간적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거기에 쌓이면서 뭐가 되냐면 거기서 딱 차이가 뭐냐면 그거겠죠. 아까 말했던 정말로 그 벽을 뚫은 친구들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싶으면은 내가 판단해 보건데 이건 좀 내 스스로 힘들 것 같아. 지금 과감하게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걸 딱 하고 뭐 학원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시간상 이렇게 돼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식의 친구들은 그 자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니까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이제 못 잡고. 그럼 제가 이제 약간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솔직히 최상위권은 그냥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얘도 열심히 안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열심히 그렇죠, 나름대로 하고 막 5시간씩, 6시간씩, 8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는데 최상위권이 못 가는데 이거 솔직히 타고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중학교 때 껌 씹었대요 보니까 수학 공부 안 했대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인류 역사까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역시 지금 서울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온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역사에서 왜 학교라는 걸 세우고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게 있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죠. 어떤 형태로만 남아야 되냐면 그냥 가정교사가 있고 그 중에서 똑똑한 애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천재와 천재를 그냥 연결시켜주는 정도 그런 식의 어떤 분야와 문화만 남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 그 실제로 아이들 지도해 보면서 그런 경우도 그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얘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까지 벽을 넘어가려는 태도가 좀 그렇죠. 부족했어. 그렇죠. 그런 연습도 안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게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진짜로? 정말로 저한테 아주 그냥 머릿속에 이제 강렬하게 남았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 이제 저하고 이제 언제 만났냐면은 그러니까 3학년이죠. 3학년 고3 되고 3월달 이제 초에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내신에 모의고사 3등급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3등급? 네, 3등급. 잘하는 아닌데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친구가 3등급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이미 좀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만나서 이제 친구가 하는 영역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나름 저는 괜찮게 봤어요. 친구의 어떤 태도나 마인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너가 지금 스스로가 너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 네. 그거 깨고 보통 그냥 해봐라. 그거 영업용 멘트 아니에요? 그렇죠. 학원에서 다 야 너 할 수 그렇죠.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 영업용 멘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친구 진짜 똑똑합니다. 진짜 네네. 똑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설득이 돼야지 어떤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세대는 뭐 너 좀 해 아니면 또 막 때려서 그렇죠. 하고 막 예, 이랬죠. 억지로 좀, 그래서 예. 억지로 하죠. 근데 요즘 강압적으로.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그렇죠. 거구나. 도와줄 수 있다. 충분히 넌 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어. 그래서 저 고3 때 만났다고? 그렇죠. 고3 때 3월달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니까 나는 예. 고3 3월달에 4월 모의고사가 3등급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크게 희망을 안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수시를 쓰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무조건 될 거다 이 얘기 아닙니다. 딱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음 상태부터 일단 고쳐 먹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요? 돼요? 하고 해서 이제 실제로 조금씩 이제 계획을 잡았죠. 어떤 식이냐? 실제로 뭐 100점 맞았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친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요런저런 이렇게 몇 번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빼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맞출 생각하고 이거 도전해서 요렇게 점수 따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점수 맞은 거는 야 그러면은 4점짜리 두 개 때 92점 맞아가지고 1등 받아보자. 이게 이제 첫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쭉쭉 해가면서 친구가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어려운 문제를 그 전까지는 절대 자기는 풀 생각이 아예 없고 그치 아예 볼 보통 생각도 그래요. 없고. 3등급이면 그렇죠. 볼 생각이 없지. 근데 그 어려운 문제도 제가 세분화해서 이 정도까지 어려운 거 버리고 적당히 너가 할 만한 것까지 요것만 하자. 이것만 계속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다가 그래도 솔직히 점수는 계속 지체 상태죠. 뭐 당장에 뭐 몇 개월만 좋아지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두 문제 틀리고 92점 92점 나와서 나왔다고? 1등급이 됐습니다. 한 3문제 찍어서 맞춘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는. 근데 그건 모르죠. 대박이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아시잖아요. 보통 산모에서 더 떨어지는 애들이 많지. 그쵸. N주생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뭐냐면은 그 찍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찍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어떤 운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오신 거지. 네. 자 그렇게 그러면 되는 이 거죠. 이제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냐면 일단 친구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마음 상태를 여는 건 이제 제가 하는 몫이고 이제 학생한테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하구나. 그쵸.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가짐이 되게 크긴 하네 이게. 예, 진짜 장난 수학에 아니에요.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메꿀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사실 1, 2등급이 왔던 친구들한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의 장벽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이 되게 크구나. 장난 아닙니다. 근데 되게 지금 약간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예. 이 수학에 대해서 진짜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난 좀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되게 거만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거만한 애들이 실력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는 기술적인 문제면은 그냥 쉽게 하죠. 근데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 개인만 보면
이 개인 한 명한테는 엄청난 그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자기가 어느 정도 등급도 올라가고 잘하는 학생이 되는 순간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렇네. 당연하죠. 기대할 것이고 그다음 너는 잘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약간 너 쉬쉬하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게 분명히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근데 외면하고 싶어 사실은. 그렇죠. 알리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구나. 주위 경쟁자들은 전부 다 안다고 하는 것 같아. 분위기는. 근데 또 부모님은 나한테 기대는 크고 내가 이미 좀 여기까지 성과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럼 고립된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자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려웠던 이유가 그 고립된 친구가 그렇다 뭐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한 방에 마음을 열겠어요? 전혀 그러지 그렇구나.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녹이는 과정. 그런 녹인다. 네, 마음을 녹이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평가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친구들이 이런 생각하죠. 나를 평가하겠지.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된다 싶으면 학원 가면 뭐 레벨 테스트 하니까 그렇죠. 맨날 그런 거 똑같겠지. 거의 더더군다나 1대1인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막 보고는 뭐가 좀 안 되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또 뭐 어떻게 됐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장벽, 나는 이거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아예 애초부터 갈 수가 없고, 뭐 아니면 이제 뻔히 보이는데 외면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심리들이 이 벽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벽부터 살살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 벽을 깨는 과정과 같이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이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제가 초반에 나눴던 그 두 개 타입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고 좀 이제 그 내신이 내신에 조금, 3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를 이제 자기 스스로 좀 풀고요. 네. 그리고 설명을 하는 식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누가 이 친구들한테 학생이 그러니까 설명해요? 학생이 저한테 설명하는 거죠. 뭐 날로 먹는 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애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우거지로 넣어서 올라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저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고 얘기해 보면 이 친구는 거기까지 도달할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불신. 그 마지막에는 결국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불신. 그것을 깨내려면 그걸 깨야 결국 되니까. 스스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얘기 꺼내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득하고 자기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이런 과정이 결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문제를 풀고 끝내버리면 자기만 아는 거지 실제로 누군가한테 내가 확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 설득시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과외 선생님이 오면 과외 선생님이 지식 기술을 얘한테 주세요.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벽은 그렇게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네가 문제 풀고 뭐 이게 답이 맞았든 안 맞았든 네가 설명을 해봐 한번. 그렇죠, 그렇죠. 네가 논리적인 과정을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봐. 그렇죠.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중간에 이제 뭐 논리 과정이 실수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저기서는 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이 친구가 로직을 쭉 잘 짜서 왔는데 어떤 걸 보면 약간 건너뛰었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고 그다음에 이 판단을 한 다음에 A라는 상황을 이해했으니 그다음 B로 가고 그다음 C로 가서 D로 끝내자. 요게 이제 로직이 있다면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자기가 안 되니까 답안지를 봤어요. 답안지를 보니까 C, D로 끝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역으로 추론해서 문제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D로 갈 거니까 그래서 B, C를 갖고 와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견 보면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실전에 써먹을 수 없는 거죠. 그치. 내가 D라는 이미 정보를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쉬우면 그렇게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겉만 보면은 정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답은 잘하니까요. 근데 실전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는 시험 끝나고 나면은 다 잘 풀린대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설명하다가 보면 뭐 예를 들면 또 A, B, C, D 비율을 드렸으니까 A에서 B에서 C로 가서 D로 가서 끝나야 되는데 왜 B가 필요하고 왜 C가 필요한지를 그렇죠, 그렇죠. 설명 못 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내게 아니냐.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이거죠. D로 가야 되니까. D로 가야 되니까 억지로 껴맞추는 퍼즐 그렇죠. 맞추기식이 아니고 그렇죠.
이 문제 상황에서 이런 근거 때문에 B가 나올 수 있고 B가 필요해.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선 C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D로 갈 수 있어. 이거를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길이 만들어 주려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수학계의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닙니다. 또 철학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네, 네, 철학가 선배님이잖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렇게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는 이게 진짜 특히 최상위권은 그렇죠. 이런 식의 좀 특별한 훈련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게 세심하게 유도를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보시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 유명한 인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나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1, 2등급 내신이 1, 2등급인데 네. 이제 수능에 막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또 이제 역으로 갑니다. 뭐냐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는 학생이라고 완전 모히 박히잖아. 특히나 더더욱 내신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뭐 날라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근데 모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두려워하냐? 최저를 혹시 못 맞출까 싶어가지고 그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마음 상태에서 결국에는 또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합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딱 그쵸, 나와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말려고 생각하는 버릇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해보자, 맞아. 시도해보자라고 말을 해도 그냥 처음에는 하는 척해요. 하다가도 나중에는 뭐 내신 공부하느라고요, 뭐 하느라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학교는 여기까지만 뭐센 C 단계까지만 그렇죠. 반복해서 유형 외우면 끝난다. 그렇죠. 난 이제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성공해 왔고. 그렇죠. 지금 선생님 지금 의대 갈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성적 나오는데 내가 그 밖을 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친구한테 예, 말하는 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 많이 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 그럼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공부라는 게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학도 들어가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안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더더욱 엘리트 사회에 들어가서 더더욱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 스스로가 그냥 난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는 어떤 얄팍한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큰 코 다치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그 마음의 장벽을 일단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누그러뜨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좀 뭔가 상황이 조금 다르죠. 네, 다르죠. 근데 어쨌든 마음의 장벽, 내가 이걸 안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마음의 장벽을 일단 넘어서는 것부터가 출발점이고 그렇죠. 또 아까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씨름을 하는구나. 그렇죠. 문제 상황 속에 푹 빠져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끝까지 못 풀더라도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올바르게 추론을 했어.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성공 경험이지 애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근데 엄청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처음엔 딱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딱 갑자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요구하면 수습하고 가면은 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뭐 별거 아니었네. 네. 반응이 딱 그렇게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너가 그러면 할 수 있었던 거다.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이게 난 지금 오늘 그 되게 제가 교육학도 살짝 그 예. 대학원을 살짝 다녔거든요. 예. 이게 역시 고수들을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 학습이란 무엇인가? 예, 그렇죠. 그거에 예. 아주 깊이 있는 자기들만의 노하우나 이게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 저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이제 그게 있어요. 우리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네네. 예, 알파고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세돌하고 이제 인공지능. 붙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진짜. 네네. 엄청나게 쇼킹했던 저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그거 다 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뭐냐면은 그 전에 알파고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든 기보를 가지고 그쵸. 실제로 그 기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이 된 거고 알파고 제로는 아예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룰만 알려준 다음에 자기 혼자서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그런 그쵸.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자기가 셀프로 그렇죠. 대국을 계속 도와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두니까 그렇죠. 계속 두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애가 계속해서 기력이라고 하죠. 이 실력 자체가 그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의 그래프를 이제 찾아보시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알파고는 실제로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기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더 낫다는 걸 바로 판단했기 때문에 급속하게 올라가지만 어느 한계점에 딱 머무는 순간, 그러니까 네. 인간보다는 잘해요. 근데 한계점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일자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알파고 재료는 너무 신기한 게 나오는 게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금방 늘지가 않아요. 꽤나 좀 진척거리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돌파를 하면서 실제 알파고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소름 돋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결국에 뭐다? 어떤 한계점을 돌파하는 건 결국 스스로가 그런 식의 의문을 가졌는가, 고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열고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렇죠. 외면하려고 하거나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는 그 마음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부딪혀보고 뭐 나보다 잘하는 스승들을 찾아보고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바로 답 보고 적당히 그게 아니고 계속 고민해보고 그 작업을 스스로 하다가 보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렇죠, 넘어가는 그때 거죠. 넘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때 넘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되게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가 첫 방송부터 나오니까 제가 지금 너무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되게 이 얘기는 아이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가 전달해봤자 잔소리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 이건 방법적인 것도 있지만 공부의 자세, 그 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위권 도전하는 아이들 겨울방학 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막 예, 선행도 많이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이 아이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어차피 이미 이 정도의 성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공부하는 철학이나 방법론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결국엔 문제냐면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의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엄청나게 사실 약간은 인플레이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자기의 상황하고 네. 다르게. 거기에서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그냥 잘하면 좋지, 시간 뭐 그냥 매일같이 5시간 이상 할 거야, 어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서 몇 시간 안에 끝내볼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그걸 더욱더 세밀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거예요. 이제 기준을 정할 때 바운더리로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 시간표를 짰다고 생각했을 때 뭐 나는 3시간씩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3시간이 아니라 그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그 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2시간에서 3시간 이런 식으로 그 간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바운더리.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그쵸, 달성력이 그쵸.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너무 타이트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렇죠. 그 상황을 딱 맞춰서 여기에만 내가 꼴이 나면 나는 목표를 이룬 거야라는 걸로 해서 실제로 대부분 뭐가 문제겠어요. 방학 동안에 뭘 했는데 내가 뭘 했지? 나는 그리고 뭘 남겼지? 이걸 판단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정하고 가면 내가 그걸 달성했을 때 그 달성감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분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고 그것을 준비가 됐으니 자기 자신감이 높아지겠죠.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 벽을 깨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학계 소크라테스. 거의 철학자신데요, 선생님? 철학을 근데 좋아하긴 했습니다. 네, 수학계 소크라테스. 최상위권에 가기 위한 어떤 철학적인 탐구, 자세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신 김영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되게 어떤 아이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라파에듀 수학 선생님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라파이드 쪽에서 이제 라파이드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역사가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학생들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1대1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하고 실제로 진지하게 상담을 해가면서 친구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차 이 얘기를 한대. 라파이트가 좀 싸요. 사교육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김영철 선생님 다음 방송으로 또 매셨으면 좋겠고 가끔 모시고 싶은데 아니,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제가 뭐 부르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면 또 오랜 시간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